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60민주항쟁 3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오늘 기념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부의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며 기념식에 불참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선 오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밤부터는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을 놓고 주말에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말장난을 멈추고 전면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의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을 서울의 한 구의원도 공개하면서 신상 공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초치에 중국 정부가 한국은 한중 관계 안정에 주안점을 두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추가 맞대응은 없다고 밝혔지만 도를 넘은 중국의 발언에 불쾌한 분위기가 역력해 한중 두 나라의 긴장 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아마존 경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추락 사고 후 행방이 묘연했던 어린이들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만 1살이 채 안 된 아이를 포함한 총 4명은 열대우림 속에서 장장 40일을 버텼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0민주항쟁 3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을 기린 날입니다.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가 매년 기념식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숨졌습니다. 명동성당에서는 6월 10일부터 닷새간 고문치사 은폐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그 결과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이 발표되면서 군사독재 정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명동성당에서 처음으로 60 항쟁 기념식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기념사업회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만큼 행안부 주최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날 행안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표가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하려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업회 측은 해당 단체가 행사 공모를 지원할 당시와 조건을 달리했다며 결국 후원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열사 및 희생자에 대한 추모 행사로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고 당초 그 사업 제출된 사업 계획과 달리 정치색을 띤 구호를 빈자리는 사업회 이사장인 지선 스님이 대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불참에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 정부 행사를 비토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민의힘은 60 민주항쟁의 뜻을 이어받은 단체가 특정 정치 세력의 부흥을 도모해 민주라는 단어를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주말을 맞아 산과 바다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경기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강수량도 많고 돌풍이나 우박도 우려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도권의 한 해양 축제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물놀이장에 들어가 흠뻑 젖은 아이들과 작은 보트를 탄 가족들 모두 즐거운 표정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요트 승선 체험도 인기입니다. 역시 너무 좋네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가슴이 탁 트입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린 요가 축제엔 600여 명이 모여 요가를 하는 이색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산속 사찰을 배경으로 요가와 명상에 빠지다 보니
무더위는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리산 공기도 좋고 마음이 맑아지고 요가에 대한 흥미도 생겨서. 전국이 흐리고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경기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선 오후 한때 국지성 비와 함께 우박까지 떨어지면서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한 바람도 불면서 의정부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선 펜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란한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서 많게는 70mm, 영동과 전북, 경북 내륙엔 4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곳에 순간 풍속 초속 20m의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다시 내륙 지역 곳곳에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양양군 설악해변에서 오후 5시 30분쯤 낙뢰를 맞고 남성 6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의 조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나머지 5명은 구급차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송 환자들은 20대에서 40대 남성이며 이 중 40대 환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변에 벼락을 맞고 여러 명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무릎 정도의 물 안에 있다가 벼락을 맞고 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와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제를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규영 기자,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약 500여 명이 모여 숨진노조원 고 양회동 씨를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같은 장소에서 문화제를 열기 전 양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려다 이를 철거하려는 경찰과 충돌한 바 있습니다. 문화제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정도 지난 현재까지 노조 측과 경찰과의 특별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건설노조는 문화제를 마치는 대로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경찰청까지 행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 30분에는 민족 민주열사 추모제에 참여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건폭 브레인을 씌워서 원희룡 장관은 조폭으로 씌워서 저희 건설노동조합을 6개월 넘도록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한국노총조합원 14,000여 명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결의대회를 벌여 일대의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노동단체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비정규직 노동자단체는 대법원 인근에서 1박 2일 노숙문화제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집회 1시간 전부터 서초역 근처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임을 근거로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노조가 불응해 밤 9시 20분부터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3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법을 지키세요, 경찰은!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일부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는 경찰이 마치 테러 진압을 하듯 사람을 끌고 갔다며 비판했고 경찰은 명백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해 해산 조치한 것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부분 수용하겠다는 선관위 결정을 놓고 오늘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게 말장난을 멈추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선관위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막겠다고 맞섰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뒤집고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를 부분 수용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감사 범위를 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부분 수용은 말장난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숨겨야 할 더 큰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분 수용이라는 말장난을 당장 멈추고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흔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이유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은 감사원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의혹이 불거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이 특보를 옹호했고 야당은 이 특보의 해명이 사기극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목요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과거 아들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큰 처벌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도위가 열린 적 없다는 하나고 답변을 들며 이 특보 해명에 또 거짓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특보 측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던 2015년 당시에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참고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회의록에는 하나고 교장이 선도위원회에서 권고 전학을 하기로 했다는 증언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이 특보는 압력 행사가 아닌 상황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 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식 임명도 전에 의혹 공방이 벌어진 상황이 기괴하다며 대통령실이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데 이어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애초 학폭 의혹이 제기된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고 일단락된 사건이 조사에 관여한 바 없는 교사를 통해 문제화됐다는 겁니다. 여권은 청문회를 통해 여러 의혹의 진위 여부를 따지자는 입장이고 야권은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정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경찰이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지인들조차 몰라볼 정도로 실제와 달랐습니다.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현재의 모습인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규혜 기자입니다.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거셉니다. 공개된 모습이 과거 사진과 크게 다른 데다 지인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기 때문입니다. 전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인 줄 몰랐던 거죠, 저는 처음에. 현재 법무부는 유권 해석을 통해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만 현재의 모습, 즉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조항 없이 흉악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 법조항 때문인데 피의자 동의가 쉽지 않아 오래되거나 보정을 거친 신분증 사진 등이 주로 공개됐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살해 사건의 전주환 때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동거 여성 살해 사건 이기영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애매해요. 공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는 이 원칙은 꼭 지켜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공개를 결정했을 때는 공개의 결과를 최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여야 할 것 없이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송원석 의원 등은 30일 이내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는 안을 내놨고 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은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도 공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간 법 개정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인권 침해나 피의자 가족의 연좌제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흉악범 신상 공개의 범위입니다. 가령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한 유튜버가 신상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구의회 의원이 신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신상 공개 논란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일명 돌려차기 사건.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의 가해 남성 신상을 서울 강서구 의회 김민석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남성의 고소 가능성에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는 우리 오로지 강서 구민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공익적인 목적이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2일에는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얼굴과 직업, 나이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670만 회를 넘고 댓글은 4만 개 이상 달리며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은 혐의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재유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남성은 오는 1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성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사회부 오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것이 정유정의 여러 가지 얼굴들이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정유정 사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증명사진이나 저희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안경을 벗고 있거나 활짝 웃고 있는데 이 사진들은 모두 누리꾼들이 포토샵으로 수정한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수정을 했을까요? 그건 경찰이 공개한 사진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 이걸 꼬집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던 증명사진, 심지어 정유정 고교 동창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찍었는지 또 얼마나 보정했는지도 모르니 차라리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얼굴이 더 선명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머그샷 공개법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도 몇 번 있었다면서요, 이런 사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흉악범의 지금 모습을 공개하자는 법안 벌써 7건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신상 공개하는데 왜 머그샷은 공개할 수 없느냐?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런 여론 적잖아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억하실 테지만 신상 공개 결정이 난 범죄자 전주환, 이기영, 고유정 등 이런 사람들이 모자를 덮어 쓰거나 마스크 또는 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상 공개 결정이 난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머그샷도 인정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누구의 신상을 공개하느냐, 그 기준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산 돌려찾기 사건 기억하시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유튜버가 공개한 이 가해자 사진을 서울시 의회 의원이 SNS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오 기자하고 저하고 둘이 서로 SNS 통해서 주고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신상 정보를 2차 유포하게 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기소되지 않더라도 인격권 침해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여론조사 기관 설문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닷새 동안 5천 명을 대상으로 이 유튜버의 자의적 신상 공개 어떻게 보는지 물었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 합리적인 좌절과 정당한 분노를 과연 국가가 대답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다만 법제도의 현실은 분명히 괴리가 있을 거예요. 네, 또 군중 심리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대신 누군가가 해준 것에 대한 환호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는데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농장에 있어야 할 염소 50여 마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로 위에 나타났습니다. 2차 사고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경찰들이 긴급 출동한 덕에 다행히도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한밤중에 벌어진 경찰들의 염소몰이 현장 강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경남 창원의 한 국도변에 염소떼가 나타났습니다. 빠른 속도의 차들이 염소떼 옆을 지나갈 때마다 아찔한 순간이 연출됩니다. 자칫 염소가 국도로 뛰어들기라도 한다면 2차 사고로 염소나 운전자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거기가 외곽도로로 합류하는 길이어서 큰 길로 나가면 좀 위험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시동 끄고 신고를 제가 했거든요. 출동한 경찰도 당황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고 이거? 염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만일의 사고를 막는 것이 급선무. 일단 차 막아라. 이어 자꾸만 국도로 달려나가려는 염소떼를 몸으로 막았으며 2차 사고도 예방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 밑으로 모여 밑으로. 한밤중 그렇게 흘린 1시간 동안의 구슬땀 덕분에 염소떼는 국도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로로 대피시키는 것보다는 야산으로 올려보내는 게 더 낫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염소들을 직접 몰아서 야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염소 주인에게 염소떼를 무사히 돌려줬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최근 로또 2등에 664명이 당첨되면서 로또 조작설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래서 복권위원회가 잠시 뒤에 진행될 생방송 추첨에 일반인 150명을 참관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조작설이 좀 잠잠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생방송 준비 현장에 안병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또 추첨을 앞두고 방송사 안에 생긴 긴 줄. 150명의 사람들이 줄을 맞춰 이동합니다. 대국민 로또 추첨 공개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주 약 15명이 참석한 것보다 10배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매주에 한 번씩은 다 사는 게 로또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가 움직이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첨 전 지난 일주일 동안 창고에 보관됐던 로또 추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고 추첨이 열리는 무대에 설치됩니다. 이렇게 테스트볼로 추첨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전 체크하고 이후 검증 과정에는 방청객도 참여시킵니다. 로또 조작설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등이 전국에서 664명이나 나오고 그중 103명은 서울 동대문의 한 판매점에서만 나왔습니다. 2등 당첨 확률이 136만 분의 1이다 보니 조작 논란이 거셌습니다. 복권위와 동행복권 측은 추첨기한에 내장된 칩으로 당첨 번호가 실시간 기록되고 당첨 이후에는 데이터 조작과 티켓 발매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664명이 나오게 되면 1인당 당첨금은 줄어들게 되죠. 당첨자가 많은 게 조작일까? 바로 조작을 의심하는 그러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로또 복권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치아 관리의 가장 기본은 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인데요. 막상 치과에 가려면 망설여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당뇨와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챙기실 겸 해서 다음 주에 치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할머니가 검사 장비를 통해 입속 세균을 확인합니다. 평소 양치질을 잘했지만 세균과 치석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럼 세균이 많다는 거네? 아주 그냥 세심하게 칫솔질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껴서.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합쳐져 돌처럼 굳어지는 치석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동시에 입냄새까지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단단히 굳은 치석은 칫솔질만으로는 없애기 어려워 치과에서 반드시 스케일링을 받아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석이 많아져서 잇몸병을 유발할 경우에는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치주염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붓고 피나고 냄새나는 현상이 동반이 됩니다. 치석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이상 스케일링 한 사람은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39%, 뇌졸중 위험이 19%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뇨 위험성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치석 제거. 하지만 최근 2년간 스케일링 시술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19살 이상 성인은 5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나 이용률은 아직도 저조한 편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우주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가끔 여행 가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제선 승무원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원자력 종사자들보다 5배에서 6배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내일부터 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허용치 규정이 강화됩니다. 최유미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갈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0.075mSv. 일반인의 연 허용치는 1mSv로 서울과 뉴욕을 13번 오가면 허용치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 종사자의 허용치는 다릅니다. 항공기 승무원은 20mSv로 일반인보다 20배나 높아 과도한 방사선 노출로 백혈병 진단을 받는 승무원들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백혈병과 무과립구중 진단을 받은 승무원은 2012년 27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0년 사이 2.6배 늘었고 6명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이 비교하면 평균 3, 4mSv를 우리나라 승무원 1년에 받아요. 원자력 종사자들은 1년에 0.5mSv. 저희들부터 한 5배, 6배 정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원자력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배제됐던 거죠.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방사선 기준치가 20mSv에서 6mSv로 낮아지고 이 기준을 넘을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내년 승무원 건강진단과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에 대한 정기교육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조처를 이행하지 않으면 1회 위반에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에 중국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한중 관계 안정에 초점을 맞추라며 훈수까지 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불쾌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한중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실현할지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이라고 평가한 외교부에 대해서도 중국 입장과 우려를 소개하는 것은 대사의 직무 범위라며 두둔했습니다. 외교부는 추가 맞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 채널도 아직 이상 기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골적 반감을 드러내며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불쾌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또 다른 갈등이 이제 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어요. 우회적 방법으로 한국의 공간을 제약할 가능성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다른 한쪽에선 외교부의 중국 대사 초치가 성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강대강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악화 일로에 있는 한중 관계에 대해 정부는 상호 존중 원칙에 입각해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 대사 초치에 대해서도 내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을 끌어들여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중국 태도가 마땅치 않아도 국익을 위해 협조하는 게 외교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 넘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국민의힘은 그 화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호국 영웅들을 폄훼한 민주당이 침략국 중국 대사 앞에선 굽신거렸다며 이 대표는 물론 천안함 막말 논란을 일으킨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술수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여서라도 윤 정부를 악마화하려는 이 대표의 정치적 술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탓에 얼어붙은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한 야당 대표의 노력을 폄훼하고 비난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부가 싱대사를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적대적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연석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엑스포의 최대 효과는 바로 경제 분야에서 발휘됩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61조 원.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3년 열린 대전 엑스포. 관람객은 1,400여만 명, 국민 3명 중 1명이 다녀간 셈이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개최된 첫 국제행사였습니다. 애초 경기 안산시가 유력한 개최 후보지였는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전으로 결정됐습니다. 2012년 열린 여수엑스포. 당시 고속도로와 KTX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만 10조 원 규모. 남해안시대 개막을 알린 여수엑스포는 박람회를 계기로 20년 이상 발전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30 부산엑스포가 유치되면 이전 두 엑스포와는 차원이 다른 상상 이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엑스포가 열리면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5,050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61조 원.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는 지역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입니다.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과 울산, 경주, 남해안 일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축이 만들어지면 부산의 미래 발전을 5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라는 한 축과 또 부산과 남부권 전체가 또 하나의 축이 되는 한 바퀴가 아닌 두 바퀴로 굴러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곳 부산과 울산,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2030 세계 박람회 유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영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40일을 버틴 4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13살과 9살, 4살, 그리고 11개월 된 갓난쟁이까지. 이 경비행기 추락으로 어른들은 모두 사망을 하고 아이들의 행방이 그동안 묘연했는데 장장 40일 만에 모두 건강하게 구조됐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인 이 소식을 고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콜롬비아 남부 아마존 정글. 콜롬비아군이 아이 3명에게 담요와 방수포를 두르고 다른 1명은 아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아마존 열대우림에 비행기가 추락한 뒤 실종됐던 탑승객 아이 4명이 사고 지점 인근인 카케타 지방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순간입니다. La primera noticia es que efectivamente las comunidades indígenas que estuvieron en la búsqueda y las fuerzas militares conjuntamente
encontraron a los niños 40 días después. 13살이 맞이인 남매 4명은 정글 한가운데서 장장 40일을 버텨냈고 막내는 악조건 속에 첫 돌을 맞았습니다. Los más valientes fueron nuestros 4 menores. Ellos no tenían los equipos, ni la tecnología, ni la capacidad que nosotros desplegamos. Ellos solamente tenían aquello que se llama deseos de vivir. 현지 구조 당국은 남미 원주민 후이토토족 출신인 아이들이 열대우림 생존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유아용 젖병과 먹다 남은 음식이 발견되기도 했고 남매 할머니가 후이토토족 언어로 더 이상 이동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녹음해 전파한 바도 있습니다. Que ya recuperé el hueso de mi hija. Ya con ese dolor que yo estuve, pues ya yo voy a animar, lo voy a ya para adelante. 이들은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었음에도 현재까지 영양실조에 건강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미 연방검찰이 국가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7건의 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 반출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Violations of those laws put our country at risk. The laws that protect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are critical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37개의 혐의가 포함된 기소장도 공개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49장짜리 기소장에는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보유한 혐의가 31건, 나머지 6건은 사법방해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이후 허가 없이 수백 건의 기밀 문건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적시했습니다. 기밀 문건에는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이 포함됐으며 무도회장과 심지어 화장실과 샤워실에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파괴하거나 다른 장소에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백하다며 선거 개입이자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m an innocent man. I did nothing wrong. I'm innocent and we will prove that very, very soundly and hopefully very quickly.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연방검찰이 아닌 뉴욕 지방검찰에 성관계 폭로 입막음 관련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13일 77번째 생일 전날 마이애미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60mm 이상, 충청 지역과 전북, 경북 내륙에 많게는 5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 전국 내륙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겠고요. 또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흐리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27도, 대전이 28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9도, 부산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에도 중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소금 생산이 한창인 충남 태안의 만대소량기 염전 모습을 담았습니다. 영상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